전반적으로 일단 FOMC 금리 발표 이후에 뭐 미증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 뭐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결과이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시장에 큰 충격도 없었고 막판에 충격 받았어.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했죠. 1.5. 코인도 1.5나요? 나스닥은 1.5. 왜? 그거는 약간 그거는 오버예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반등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원래 한 4번 정도 할 걸로 예상했는데 네. 그게 2번으로 점도표상 바뀌니까 점도표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27,000달러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27,000달러가 깨졌다가 미증시 이제 마감 때 후반부 들어서 조금 약세가 보이다가 오늘 현재 저희 방송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 반등이 맞아요. 그렇죠. 네. 반등해야지. 네. 그렇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네. 아니 그 중국 자본 유출 뭐 이거까지 가는 거 아니었나? 맞네요.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사인이 안 맞나? 자, 크게 조금 네. 이 시장을 놓고 네네. 이 아서 헤이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자본이 해외로 엄청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자본이 유출이 돼서 어디로 향하든지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자본 유출이 계속해서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냥 아서헤이즈는 이게 비트코인으로 가길 원한다. 크립토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희망회로 돌리셨구나. 희망. 네. 확인된 건 아닌데요. 네. 이 중국의 외환 보유액 그리고 총순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은 올해 5,200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은행이나 기업들의 뭐 달러 역의 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이유가 됐던지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회로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비트코인 앞서서 이제 뭐 27,000달러 잠깐 붕괴됐다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의견 평가 한번 좀 보죠. 네, 일단 가격은 전일 대비 0.3% 하락하면서 현재 27,088달러에 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26,900 몇 달러, 800 몇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미증시 클로즈하고 장 닫고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부채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평생 갚을 수 없는데 맞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달러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이 통화 공급을 확대를 해야만 그 통화가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빚이 많잖아요. 부채 상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통화 공급 확대가 되면은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달러 약해지면 니네 뭐 살래? 라고 했을 때 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대체 통화가 될 수 있는 게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빚을 늘려가고 통화를 더 많이 찍어낼수록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 공급 추세가 계속이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실 자산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식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쵸. 크립토도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그쵸.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나 금보다 비트코인이 나은 것 같아. 부동산보다도 왜냐면 부동산 못 사니까 사고 싶어도. 그렇지. 네, 차라리 비트코인 사는 게 낫죠. 부동산 못 사잖아요. 돈이 없는데. 투자 기회가 아직까지 제일 많은 게 또 비트코인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박탈감을 느끼건가 또 뒤처져 있다라고 느끼는 미국 사람들이 점점 더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큰 물결이 칠 것이다 라고 윌 클레멘테가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또 비트코인이 4분기 기준으로 늘 높은 상승 비중을 보였습니다. 4분기 정도가 되면은 보통 지난 9년 동안의 비트코인 4분기의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평균 35%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가장 강력한 실적을 거두는 분기다. 근데 증시도 비싸잖아요. 연말이 원래 제일 세잖아요. 10, 11, 12. 네, 산타랠리도 있고 연말 랠리가 늘 있는데 비트코인도 동일한 모습이고 그리고 딱 10월만 놓고 봤을 때 플러스 마감을 했던 게 월봉 기준 지난 9번 중에 7번이 10월에는 플러스 마감을 했고 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하면서 10월은 말 그대로 강세장의 한 달이다. 근데 이제 다다음 주면 10월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0월에 급등 현재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하고 연말까지는 37,000달러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확인해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이 새로운 브레이크아웃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보통 단기간으로 9%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면은 3만 불 정도는 2,700이 더해지니까 그렇죠. 3만 불을 터치를 해둘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10월 달에 이 현물 ETF 승인을 해줘야 되는 또 어떤 건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변수로 원가가 나온다면 강력한 촉매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들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탑 10. 이 보유자들의 유통 공급량이 전체 물량의 18%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점점 단기 투자들은 던지고 이 가치를 믿는 장기 투자들이 계속 사모으면서 점점 유통량이 그 상위 10%에게 몰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첫 번째 보유자는 사토시 나카모토인데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실종돼서 없어졌는데 네. 어쨌든 그의 계좌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는 한 번도 비트코인을 판 적이 없어요. 실종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정말 실존 인물인지 여부도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쵸. 근데 살아는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개인일지 단체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지금 75만 개 비트코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물량만 나와도 우리 시장은 폭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토시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오지 마세요. 어디 계시든지 숨어 계시고 존재를 감추세요. 네, 그래서 사토시가 75만 개로 비트코인 고래 1등이고요. 두 번째가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64만 개를 들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62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가 20만 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사모으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던가 자금 세탁이라던가 압수한 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남의 돈 뺏어서 비트코인 20만 개.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현재 4위에 올라와 있고 미국 정부가 이제 이 물량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법들이나 이런 게 상정이 되면서 나오겠지만 안 던졌으면 좋겠네요. 그냥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위가 마운트곡스. 그 파산했던 거래소 있잖아요. 마운트곡스가 2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이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 고래들의 동향도 좀 분석치가 나왔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량이 계속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던져지지 않을 물량으로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더 열심히 사서 세력들의 힘을 빠지게 해보자. 그래, 자꾸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그렇죠. 그래야 돼.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네, 열심히 사봅시다. 네. 네, 그리고 이 일본의 최대 투자 은행이라고 해요. 노무라에서 비트코인의 채택 펀드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기관들이나 은행들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 커스터디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금을 이 비트코인 채택 펀드를 통해서 유입시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제는 뭐 비트코인 이야기 많이 해봤고요. 알트코인 쪽도 좀 넘어가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 알트코인은 조금 안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벤자민 코엔이 2023년 알트코인 장세는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알트코인은 지금 이미 상반기에도 사실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하반기에도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전날에 있었던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뭐 큰 반등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조금 에이다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이다의 가격 부진을 현재 예로 들면서 반감기 전해, 그러니까 전에 있던 before
한 해 동안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알트코인은 유동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는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장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조금 개별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더리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 비율이 14개월 최저로 하락한 가운데 지금 암호화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계속 옮기고 있는 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은 네. 전일 대비 1% 하락하면서 $1,600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없지만 최근에 고래들이 계속해서 거래소로 물량을 빼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의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까지도 거래소로 이더리움을 대량 옮겼어요. 근데 왜 그러지? 옮기는 이유가 사실 뭐 매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기 위해서 옮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거래소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물량을 락업시키려고 옮기는 건지 내다 팔려고 옮기는 건지까지는 이제 한 번 넘어가면 추적이 안 되죠. 거래소로 들어가면. 그렇지. 이동 경로만 포착을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더리움 프로토콜 수입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거인들이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옮기고 있는 게 좀 상당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부탈릭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300개를 이동을 시켰는데요. $49만 3,000 수준입니다. 크라켄 거래소로 옮긴 게 포착이 되고 있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뭐 비탈릭 부테린은 거의 뭐 신과 같은 존재인데 네네. 이 물량을 거래소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9년 전에 이더리움이 처음 출시가 돼서 이제 ICO, 주식의 IPO처럼 ICO를 진행을 했을 때 이더리움을 구매했던 주소에서 9년 만에 지금 거래소로 이동 $10,000 상당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옮겼어요. 9년 전에 ICO에서 이더리움을 샀다가 9년 만에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옮기고 이더리움 설립자도 거래소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만 $6,000만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움직여졌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더리움의 동향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문가는 지금 significant move to the downside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는데 중요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업데이트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테더 소식인데요. 테더가 원래는 CBDC가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네.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노던 데이터의 지분 20%를 $4.2억 인수했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만 해서는 뭐 먹고 살기 어렵다고 뭐 판단을 한 건지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뭐 엔비디아 GPU 10,000개를 또 구매해주기로 했다 이런 약속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가 출시한 GPU가 55만 개인데 그중에 2%가 지금 이 채굴업체한테 간다고 해요. 그만큼 사실 예전에도 비트코인 채굴이 한참 성행했을 때 GPU 다 완판돼가지고 GPU 가격 급등하고 막 게임하는 사람들 GPU 없다 그러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또 겪고 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더 높은 성능의 GPU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또 다시 한번 힘들어지니까. 네, GPU의 어떤 그런 물량과 관련해서 맞아요.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 쪽에서도 이거 난리잖아. 엔비디아랑.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엔비디아는 계속 가겠는데 싶은 엔비디아 거야. 최근에 좀 폭락하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AI에다가 지금 코인도 필요해. AI도 필요해. 반감기 지나고 이게 힘들어지면 GPU 수요가 또 늘 수도 있겠어요. 그쵸. 시장 활황 오면. 지금이 기회는 엔비디아?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를 네. 엔비디아는 사실 너무 올랐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을 어디까지 나오는지 잘 보면서 매수를 계속 원했던 분들은 한번 이제 시점을 저울질 할 때가 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조정이 올라나? 나도 몰라. 나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식의 저점을 못 잡아가지고. 자, 그거 알면 저희 다 부자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메이커다오라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메이커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인 메이커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 최고가에 접근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최고가로 올라온 코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메이커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이익 증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대형 투자자들의 토큰 축적이 큰 랠리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만 152%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시장보다도 월등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이 같은 기간 동안 6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152%면은 정말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루콘체인이라는 한 데이터 분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최근에 2명의 고래가 이번 달 들어서 메이커를 지속적으로 매수한 게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9월 4일에 총 195만 달러의 메이커를 한 고래가 매입을 했고, 이번 주에도 다른 고래가 163만 달러 상당의 메이커를 구입을 하면서 지금 메이커가 쭉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라기보다도 소수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가 시바이누 그 안에서 사용되는 본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그때 들어봤다. 그쵸? 맞아. 갑자기 웬 대형 고래가 나타나서 이 개뼈다귀 토큰을 대량 매수를 때린 거예요. 전날 밤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20만 9천 달러에 해당하는 지금 본 토큰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주 장기간 동안 휴면돼 있던 계정에서 갑자기 20만 달러 상당의 본 코인을 산 거예요. 20만 달러면 한 2억 원, 2억 거의 6천, 3억 2억 정도? 6천? 그렇죠. 왜냐면 이게 20만 9천 달러니까 거의 3억이네요. 그러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뼈다귀를 3억 원어치 샀다? 뭐지? 뭔가 알고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장기 휴면 계정에서 너무 갑자기 큰 금액을 샀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문의 투자자가 지금 이 본 토큰, 이 뼈다귀 토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근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거의 10만 달러 가까운 다양한 밈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인생 한 방을 노리시는 분 아닐까.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니까요. 밈 토큰은 말 그대로 대박이면 그냥 인생 대박 나는 거고, 망하는 거면 그냥 휴지 조각인데 1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가 다 밈 코인으로 구성이 됐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렇죠. 장난하시는 건가?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 우리 따라서면 안 되는 거잖아. 그분은 돈이 원래 많은 분일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잃어도 괜찮은 돈. 맞아. 괜찮은 돈이니까 넣으셨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시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량도 좋다라는 것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 시바리움 안에서 사용되는 코인도 최근에 고래로부터 아주 좋은 매수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USDC 내놨잖아요. 페이와이 USD. 지금 계속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있죠. 크라켄, 후오비 이런 중앙형 거래소들에게도 계속 상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바이비티에도 상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코인마켓캡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시가총액이 4,400만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팔이라는 업체 자체가 워낙 결제 시장에서는 이미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신뢰도라던가 시장의 리더로서 충분히 사람들이 신뢰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팔 코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소 상장을 이어가면서 사용처를 늘려가고 있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